말씀드릴 제목은 21세기 건강 핵심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누구나 다 원하고 건강에 대한 말씀은 다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21세기의 건강 핵심이 과연 무엇일까? 세계보건기구는 인류의 4대 건강 혁신을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1핵심, 제1핵심은 1799년에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천년두를 발견했습니다. 천년두 발견해서 많은 사람들이 얼굴에 나타나는, 쉽게 말하는 곰보입니다. 그렇죠? 그 병뿐만 아니라 많은 병이 혁신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천년두가 발견함으로써 놀라운 혁신이 일어났습니다. 다음에는 제2혁신인데 1929년에 알렉산더 프레밍이라는 사람이 페니실린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페니실린의 발견에 큰 혜택을 본 사람입니다. 이 페니실린 아니었으면 저는 장님이 됐든지 죽었든지 할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계똑이 온 머리를 덮었습니다. 온갖 약을 다 해봐도 듣지를 않아요. 약이라는 것이 독하면 죽는다 하고 그 무서운 식초 원료를 갖다 바르고 마늘로 찍어 바르고 크레졸 원료를 갖다 바르고 어렸을 때 그 바를 때 얼마나 아팠던지 참 고생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9살 때입니다. (9개월) 동안 학교를 못 갔어요. 밤이고 낮이고 어머니 등에 엎혀가지고 그냥 울고 머리에 그 독이 고름이 끼어가지고 온 머리에 그냥, 지금 생각해 보면 욥이 그 피부에 막 고름이 나오고 벌레가 끼고 했던 그의 생각이 나요. 얼마나 아픈지. 그런데 그 페니실린을 누가 발라보라고? 저희 아버님의 친구 의사가 처음 그 욕지도에 페니실린을 사용했는데 그 페니실린을 머리에 발랐는데 바르는 데마다 그냥 축축축 물러나 버려요. 껍질이 싹 다 벗겨지면서 아프지도 않고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왜 그때 페니실린이 나와가지고 팥듯하고 없어져 버렸어. 지금은 페니실린이라는 말이 세계보건기구에서 쓰지 못하게 했고 그 약을 못 쓰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면역계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말하면 항생제입니다. 그 약을 지금 이름만 바꾸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것도 많이 쓰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약이 그때 1929년에 발견됐습니다.
아마 영국의 그 수상 처칠도 이 베니실린 때문에 살은 사람. 그런 기록이 있죠. 참 놀랍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면역계를 무너뜨려요. 지금도 한 30년, 40년, 거의 50년, 60년 후에 나타났는데 이 머리 뒷꼭지에 말이죠. 뭐가 뭉쳐 있어요. 안 없어져요. 아무리 약을 발라도. 그러나 그거는 죽는 병이 아니니까 그냥 놔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3혁신은 1955년에 클릭과 왓슨이라는 사람이 DNA 이론을 정립했습니다. 이 DNA 이론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현대의학이 이 DNA 발견한 이후부터 치료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이 유전자를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 병의 원인을 알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병의 원인을 알았지만은 그대로 하지를 않아요. 옛날 하던 그 식으로 계속 하고 있어요. 변질이 유전자로 인해 변질이 됐으면 유전자를 회복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자, 그리고 제4핵신. 제4핵신은 1996년에 맥그날리라는 사람이 글리코 영양을 개발했어요. 제가 여기 이 영양에 대해서 많이 기도력에도 냈고 또 강의할 때마다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말하고 있는 이 21세기 건강혁신이 과연 무엇인가? 그 진상을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현대인이 영양실조로 만성질환과 퇴행성 질환을 앓고 있다는 것은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요즘처럼 먹을 게 많고 냉장고를 열어보면 그렇게 쌓여있는 음식들이 많은데 빈곤한 나라에 먹지를 못해서 영양실조가 걸렸다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부유한 나라에 먹을 게 많은데도 영양실조가 걸렸다는 거예요. 영양실조가 걸려있는 이 현실에서 왜 그 영양실조에 걸려 있을까? 차라리 못 먹었을 때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영양실조 걸렸니? 그런 말을 잘 안 했어요. 그런데 먹는 게 많은 이 시대에 현대인들이 영양실조에 걸려서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자연식품보다 삼백식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 이게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흰쌀밥을 먹고 고기를 먹으면 부잣집 사람들처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부잣집 사람들이 대개 보면 그 영향을 받아요. 신진대사병이 걸려가지고 혈압이 높고 당뇨가 일어나고 암이 걸리고 이게 다 부작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필요한 이 영양소가 들어가지 않고 가공식품, 화학 처리된 식품, 음료수, 그리고 패스트푸드 등 입맛에 따라 먹고 마심으로
영양실조가 됐다고 합니다. 네. 이 가공식품을 많이 먹기 때문에 가공된 식품, 네. 냉동된 이런 식품이 영양을 파괴시키고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필수 탄수화물이 크게 결핍되어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이 먹고 있는 이 식품이 좋은 영양소를 우리 몸에 꼭 있어야 할 영양소를 파괴시키고 있다는 것. 예를 들면 흰쌀과 흰밀가루, 흰설탕, 고기, 가공식품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어떤 영양을 뺏어가느냐? 비타민 B1을 뺏어갑니다. 그게 뇌영양 물질입니다. 뇌영양 물질이 결핍되니까 뇌질환 환자들이 많아집니다. 그게 심하면 우울증이 옵니다. 우울증으로 죽는 사람이, 자살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영양소가 파괴됨으로 해서 지금 노인들이 되게 고생하고 있는 것이 골다공증입니다. 뼛속에 있는 이온 칼슘을 뺏어 나옵니다. 중화를 시키기 위해서. 자, 이 글리코 영양소가 결핍되면은 신진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몸에. 여러분, 신진대사가 뭡니까? 몸에 해로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몸을 돌려줘야 해로가 돼야 노폐물이 빠지는 겁니다. 근데 노폐물이 안 빠지게 쌓이니까 비만이 일어나고, 혈압이 높아지고, 당이 조절이 안 되고, 세포가 변질이 오고, 그렇게 해서 현대병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문화가 식은병, 음식이 원인이 되는 식은병이 식습관병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약으로 고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만성, 퇴행성 질환으로 일어나는 병입니다. 원인을 추적해서 우리는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날처럼 건강혁신이 필요한 때는 없습니다. 그래서 21세기 건강혁신인 근리고 영양소가 무엇인지 좀 잠깐 말씀드립니다. 우리말로는 당사슬이라고 말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전분, 녹말입니다. 대개 전분이나 녹말은 곡류에서 주로 얻어집니다. 이 영양을 우리는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영양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60조에서 100조나 되는 세포 하나하나가 이 영양소, 당사슬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인데, 이 당사슬이 불완전하면 모든 세포도 건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사슬도 주 종류가 있죠. 완전 당사슬이 있고 불완전한 당사슬이 있습니다. 그럼 완전한 당사슬은 뭐냐? 비타민이 함유되어 있고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어야 합니다. 미네랄이 함유되지 않고 비타민이 함유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슬, 그 당은 불완전한 당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몸에 들어가서 나쁜 결과를 일으키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당사슬이 기능식품이라고 하는데 이 기능들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은 면역을 높여줍니다. 네. 활성산소를 억제합니다. 종양, 퇴행성 질환을 억제합니다. 미량 영양소의 흡수를 돕습니다. 암이 자살하도록 유도합니다. 근데 이 암이 생기는 원인도 이 당사슬 글리코 영양소의 부족으로 생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매일 생기는 이 암세포가 스스로 도태되고 자살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또 이 당사슬인데, 이 당사슬이 부족하면 암이 걸리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당사슬은 세포의 상처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기능식품입니다. 그리고 필수 영양소, 체질 개선을 돕는다 그랬어요. 이와 같은 효능을 나타내려면 세포끼리 정보 교환이 꼭 필요한데 소통이 잘 이루어질 때는 회복의 기능이 발휘하게 되고, 이 정보 교환이 소통을 하는 것도 서로 정보 교환을 나누고 교환을 하고 소통하는 것도 이 당사슬이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포가 의사소통을 하지 않으면 생명이 유지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동작에서부터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생체 유지 기능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 활동에도 세포의 긴밀한 의사소통과 정보 전달이 필수적인데, 그처럼 세포의 정보 전달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당사슬이다. 놀랍죠? 이 당사슬의 구조가 파괴되면 자가 면역 질환을 일으킨다. 자, 우리 이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것이 이렇게 해서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 몸에는 면역계가 T세포와 NK세포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세포들의 공격이 약해져서 암세포가 증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사슬 구조가 파괴되면 적과 아군을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없어서 아군을 적인 줄 알고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루마티스 관절이고 당뇨고 암이 바로 면역 질환에 속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면역 질환에 속한 병들이 당사슬의 구조를 바르게 세우면은 이게 치료가 되고 예방이 되는데, 그 원인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또 그것을 세우지를 않기 때문에 이런 병들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죠. 자, 또 하나는 종의 보존에도 당사슬이 필요하다. 이 종이라는 것은 정자와 난자의 수정입니다. 수정에도 이 당사슬이 관여한다는 겁니다. 이 당사슬이 구조가 맞지 않으면 수정세포가 DNA는 설계도를 말합니다. 이 설계대로 자신의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사슬은 난자와 정자의 수정을 돕고 수정된 세포는 DNA 설계도로 인체를 구성하는 RNA, 리보핵산입니다. 리보핵산이 그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자, DNA는 설계를 해주면 수정란 안에 설계가 되면 RNA는 그 설계도대로 우리 몸의 그 인체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사슬이 부족하면 이 DNA 역할과 RNA 역할을 잘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의 보존에도 꼭 당사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암세포를 암이라고 인식하는 것도 이 당사슬이 한다는 겁니다. 암세포가 발견되면 당사슬은 즉각 그 정보를 백혈구에 전달을 해줍니다. 전달된 T세포나 NK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게 하는 것도 당사슬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때 암세포는 당사슬을 변화시켜서 면역계의 감시망을 빠져나가려고 궁리를 한다는 거예요. 이 암세포가 당사슬을 변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어떻게? 면역계의 감시망을 빠져나가려고. 그래서 서로 이 당사슬을 이용해서 정보전을 펼치는 것입니다. 암세포가 승리하면 암환자가 됩니다. 불완전한 당사슬이 암세포의 승리를 갖다 준다 그랬어요. 불완전한 당사슬. 이 불완전한 당사슬이 생기면 체내에 우리 몸의 정보는 모두 혼란에 빠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정보가 빠르고 정확하면 바이러스가 침입해도 면역계를 준비시켜 대처를 하게 되는데 당사슬이 부족하면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 자연 치유력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 회복이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당사슬 구조가 불완전하면 활성산소의 피해도 당사슬이 가장 먼저 그 피해를 받는다는 겁니다. 인체에 좋은 정보도 당사슬이 전달한다는 거예요. 좋은 정보가 뭡니까? 좋은 정보는 좋은 당사슬을 통해서 전달한다 그랬어요. 나쁜 정보는 나쁜 당사슬을 통해서 전달한다. 그러면 좋은 정보는 또 뭐냐? 아무리 좋은 정보가 있더라도 그것을 전달할 좋은 당사슬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좋은 정보가 뭐냐? 즐겁고 기쁜 정보, 마음이 즐겁고, 소위 말하는 엔돌핀이 나오는 정보입니다. 이 정보가 과연 무엇일까? 감사와 찬양을 하고 마음의 감동적인 그런 말씀을 읽고 구원에 대한 기쁨이 있고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구원했다는 그런 좋은 정보. 이런 정보는 우리의 온 몸의 세포에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치유의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거를 전달해 줄 당사슬이 없어요. 아무리 그런 말을 들어도
마음의 어떤 감동이나 변화가 일어나죠. 네. 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온몸의 유전자를 통해 전달해야 하는데 좋은 당사슬이 없으면 정보 전달을 할 수가 없는 거고, 좋은 정보 전달이 잘 되려면 좋은 당사슬이 충분히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좋은 당사슬을 만들어내려면 좋은 음식, 건전하고 건강적인 음식, 인체에 합당한 음식, 우리는 매일 몇 끼마다 섭취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자, T세포에도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흉선에서 만들어내는 세포입니다. 이 흉선은 가슴 중앙에 있습니다. 산소가 원료가 돼서 머리에 뇌하 수체에서 다이옥신 호르몬이 만들어지고, 그 다이옥신 호르몬이 흉선에 와가지고 보내진 그 다이옥신 호르몬을 가지고 흉선에서 T세포를 만든다는 겁니다. 산소가 참 중요하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도 지금 당사슬이 그 역할을 해준다는 건데, 자, 새로 발견된 T세포. 이 T세포는 간장과 장 상피에서 만든다고 합니다. 흉선에서 만들어진 세포는 몸 안에 침입해 온 이물질을 처리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T세포, 흉선에서 만들어진 T세포만 암을 정복하는 줄 알았는데, 새로 발견된 T세포가 몸에서 생긴 이물질을 처리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암입니다. 몸 안에서 생긴 이물질이 암이에요. 밖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다, 이게. 밖에서 들어가는 세균은 이 흉선에서 만든 T세포고, 몸 안에서 만들어진 이물질, 암세포는 이 새로 만들어진, 새로 발견된 T세포. 그래서 이 두 종류가 우리 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암 치료가 또 하나의 암을 만든다는 겁니다. 암을 치료하는데 대개 우리는 항암 치료를 하고 방사선 치료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치료가 우리 몸 안에 교감신경을 자극하는 치료법이라고 말합니다. 교감신경은 병을 더 악화시키는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몸을 신경을 긴장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암을 치료하면서 동시에 암을 만들어내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암이 재발되고 전이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자율신경계가 면역계를 지배한다. 자, 우리 뇌에는 소뇌가 있고 중뇌가 있고 대뇌가 있습니다. 소뇌는 자율신경을 관할합니다. 여러분, 자율신경이 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 몸 안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이 신경을 관할하는 것이 이 자율신경계가 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은 이 자율신경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부교감신경이 우위에 있으면 T세포나 NK세포가 증가해서 매일 발생하는 암의 원인을 차단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암과 생활습관병을 예방하고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감신경이 우위가 되면 이거는 몸을 긴장시켜서 병을 더 악화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병이 회복이 되려면 먹는 음식에 당사슬이 많은 그 영양을 공급해 주는 것과 우리가 편안하게 쉬는 것,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그래서 수면 중에 우리 몸에 치유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네, 치유가 되는 시간은 우리 몸이 평안하고 안정이 되어 있고 마음이 기쁘고 네, 그래서 이 부교감신경이 우위가 되면 우위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교감신경보다 부교감신경이 더 우위가 된다. 네. 더 많아진다. 그리고 우리가 잠자는 시간이 바로 이 부교감신경을 완화시켜서 치유회복을 일으키는 그런 시간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동차가 정비공장에 들어가서 수리를 다 하고 나오면은 차의 컨디션이 좋은 것처럼 우리도 잠자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 수면의 질이 어떠냐 그게 참 중요합니다. 수면의 질, 우리가 잠을 어떻게 자고 있느냐. 저녁 식사를 많이 하고 잠을 자면 우리 몸은 들어온 음식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영양을 또 동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과식이나 간식이나 밤늦게 먹는 식사, 고기, 특히 고기를 이 야식으로 요즘 현대인들이 회식을 주로 저녁에 합니다. 저녁에 먹은 고기는 그 뒷날 12시까지 위장 안에서 썩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피 속으로 독이 들어가서 또 거기에 나쁜 지방이 들어가서 그리고 육식, 동물성 단백질이 몸에 들어가서 병을 일으키는 것이 요즘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병들, 원인도 잘 모르는 병들, 이런 병들이 수없이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백가죽이 또 구워서 배가 튀어나오고 네. 아주 비정상적인 체질을 가지고 있어요. 체격을 가지고 있고 아이들도 비만해지고 있고 고혈압이 있고 당뇨가 있고 암이 있습니다. 이게 신진대사병입니다. 네. 그래서 음식을 우리는 잘 먹어야 되고 음식 섭취하는 시간도 건강적이고 위생적인 그런 방법을 따라서 먹어야 됩니다. 자, 자, 우리 혈액의 기능도 이 당사슬이 역할을 하는데 혈액 속에는 세 가지 물질이 구성되어 있어요.
뭐 잘 아시겠지만은 첫째 적혈구가 있고, 적혈구는 무슨 일을 합니까? 세포에 영양을 주는 겁니다. 산소를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백혈구가 있습니다. 백혈구는 체내 이물질,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오면 그것을 퇴치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백혈구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혈소판입니다. 이 혈소판은 혈액을 응고시키는, 지혈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개 채식하는 사람들이 이 혈소판이 많이 부족하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그 영양이 제대로 흡수가 안 됐다는 말입니다. 제대로 균형 잡힌 채식을 하게 되면 이 혈소판이 튼튼하게 잘 유지가 되는데 그게 안 되면 그렇고, 또 하나는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 혈소판이 감소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사슬이 우리 몸에 관여하지 않는 곳이 거의 없을 정도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신경질환과 신진대사 질환에도 당사슬이 관여를 하는데, 신진대사가 잘 안 되면 많은 병에 예방되고 치유가 될 것인데, 잘 안 되면 병의 회복이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당사슬을 만드는 일을 방해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삼백식품,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 가공식품, 튀긴 음식, 육식, 약물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는 이 당사슬의 본래의 기능을 못하게 하고 힘을 잃어버립니다. 약화돼 버린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신진대사가 잘 안 되면, 해로가 되지 않으면 몸에 노폐물이 그냥 쌓이는 겁니다. 자, 집안에도 노폐물이 음식물 찌꺼기가 많이 쌓여 있으면은 그게 썩으면 악취가 납니다. 네. 그 악취로 인해서 이제 몸 밖에 있는 이 전염병, 바이러스들이 몸 안으로 침투되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21세기의 건강 혁신이 바로 우리 몸 안에 있는 노폐물을 밖으로 빨리 꺼내고 또 쌓이지 않도록 먹고 마시는 것, 먹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시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온역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온전한 채식이라는 것이 뭐냐 이겁니다. 온전한 채식은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 1장 29절에,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흙으로 만드신 창세기. 그래서 사람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꼭 해야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생명을 유지하려면 먹거리를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29절에 씨가 있는 채소, 과일, 나무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너의 식물이 되리라. 창세기 1장 29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채식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합당한 식물로 조건이 갖추어져야 돼.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완전 탄수화물, 씨가 있고 비타민, 미네랄이 들어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완전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이 인가 하면 필수 아미노산이 있어야 한다. 필수 아미노산, 단백질 속에 필수 아미노산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육식에는 그게 없어요. 육식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없습니다. 전부 노폐물밖에 없어요. 그걸 처리하느라고 몸이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그러나 식물성에는 8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필수 아미노산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콩입니다. 콩 속에는 8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탄수화물까지 들어있으니까요. 네. 자, 그래서 이 완전 단백질, 그 다음에 완전 지방, 완전 지방도 식물성에서 우리는 얻어야 됩니다. 그게 포화지방, 오메가3. 이 오메가3 여러분 많이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필수 지방산입니다. 필수 지방산이 들어있어야 온전한 채식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완전 비타민, 완전 미네랄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미는 종합 세트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안에 단백질도 물론 들어있지만 우리가 콩을 먹으면 더 완전하죠. 통곡류와 콩을 먹게 되면 바로 이 온전한 채식의 근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합당한 식물로 조건이 갖추어져야 온전한 채식을 하는 겁니다. 섬유소가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온전한 채식은 기본 7대 영양소가 모두 들어있어야 하는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질, 비타민, 미네랄, 섬유소, 생수. 생수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말씀하시겠죠? 네. 이 생수는 우리 몸에서 2가지 장소에서 일을 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3가지 장소에서 일을 합니다. 이 생수가 입에서 하는 일은 탄수화물을 소화시키는 효소를 만드는 프티알린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하나는 췌장에서 디아스테아제라는 탄수화물을 만드는 소화시키는 소화물질이 바로 디아스타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아스타제를 생수가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생수가 안 들어가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우리 유전자를 만드는데 하나의 원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생수를 마신다고 해서 시도 때도 없이 먹으면 안 됩니다. 생수를 먹더라도 몸에 체온 정도 되면 참 좋겠죠. 왜냐하면 체온 정도 돼야 그 찬 거를 데우는 에너지가 소모가 안 됩니다. 이 전기 에너지가 소모가 되면 노폐물을 빼내는 에너지가 모자라서 노폐물을 못 빼냅니다. 우리가 잠잘 때 전부 노폐물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7가지의 영양소가 있어야만 우리 몸을 잘 유지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온전한 채식을 할 때 피트산염이라고 하는
물질이 몸 안에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거는 최근에 발견된 물질입니다. 이것이 하는 일은 이 물질이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라 그랬어요. 대개 유전자 변질, 암의 원인이 산화되어서 우리 세포가 산화가 되어서 일어나는 것이 암인데 이 피트산염이 바로 산화 물질을 없애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산화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암을 억제시키는 항암 물질이 바로 이 피트산염 IP6라는 약자입니다. 알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골다공증 약으로 이 피트산염이 효능이 있다고 하는데 모든 식물의 씨에서 발견되는 자연 물질인데 그걸 축출해내가지고 그거를 알약 만들어 하는 게 아니고 자연 식물 식품 그대로 예를 들어서 통곡류, 콩종류, 견과류, 씨종류 자 이걸 먹이니까 골다공증이 치료가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피트산염 섭취를 높여줄 때에 대퇴골, 골절상, 척추뼈, 팔뼈, 어깨뼈 이 골절이 위험이 낮아졌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치료제로 쓰고 있는 골다공증 약이 포사맥스라고 하는 약인데 이 약을 쓰니까 합병증이 일어나가지고 뼈가 괴사가 되고 괴사가 된다는 썩는다 이 말이에요. 뼈들이 썩어 나가는 것이 이 약의 부작용이라는 겁니다. 포사맥스 골다공증 치료약. 그래서 이 노인들이 골다공증 예방약을 많이 먹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이가 많아지면 뼈가 약해져서 넘어지기만 하면 뼈가 부러진다 하니까 예방약으로 알약으로 이 포사맥스라고 하는 약을 먹도록 권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먹으면 뼈가 더 튼튼해야 되는데 뼈가 더 퍼석거리는 겁니다. 뼈가 썩는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잘 아는 어느 집사님 친정 아버지가 운동한다고 뭐 이렇게 하다가 쓰러져서 뼈가 부러졌다고 그래요. 다행히 머리는 다치지 않아서 생명에 크게 위험은 없었지만은 아이고 어른이고 뼈가 지금 너무나 약해 있습니다. 그게 먹는 음식에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탄수화물을 이 녹말을 우리가 섭취할 때 반드시 오래 씹는다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씹지 않으면 프티알린이 탄수화물과 혼합이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면 소화가 대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포도당이 잘 안 만들어집니다. 그게 침 속에 들어있는 프티알린. 또 하나는 파로틴입니다. 파로틴이 또 들어가야 돼요. 또 하나는 펠록시타즈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 침 속에 들어있어요. 프티알린은 혀 밑에 있지만은 파로틴은 귀 밑에 있는 침샘입니다. 거기서 나와요. 펠록시타즈하고. 이런 것들이 항암 물질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래 씹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왜?
오래 씹으면 유익한데 오래 씹지 않으면 왜 손해를 보느냐? 췌장에 인슐린을 낭비하게 되는 겁니다. 인슐린을 소비하게 되는 겁니다. 왜? 잘 씹히지 않은 탄수화물을 소화를 시키려니까 췌장에 있는 디아스타제를 뽑아내야 됩니다. 그게 인슐린입니다. 네. 탄수화물 소화, 지방 소화, 단백질 소화제가 이 췌장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인슐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기 많이 먹고 흰쌀, 흰밀가루, 설탕, 고기 속에는 지방과 포화지방과 나쁜 단백질이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이거를 소화시키고 소화시키는 효소가 없어요. 동물성에는. 중화시켜가지고 빨리 꺼내주는 거지. 그래서 인슐린이 부족해지는 겁니다. 고갈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인슐린 의존 당뇨병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원인을 잘 알면 예방을 하고 치료도 가능한 것이죠. 당뇨가 왜 치료가 안 됩니까? 원인 제공을 자꾸 해주면서 치료약만 자꾸 쓰니까 합병만 일어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합병으로 죽는 거예요. 이제 저는 긴 말씀을 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현대인이 치우친 식습관으로 필수 영양 결핍증이 일어나서 석간병, 태형성 질환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병원이 알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방과 치료가 가능한데도 병원은 날로, 환자는 날로 많아지고 제약회사는 약을 개발하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식습관병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자, 저는 이제 이 경험담을 좀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어느 폐암 환자가 64세 때 병원 치료를 모두 끝내고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을 때 가족들의 합의로 조용한 산골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저희 집에 자기 어머니를 맡길 때는 그리고 자녀들이 같이 있지를 않고 그 심각한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어머니를 맡겨놓고 갔어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셨다는 말이죠. 뭐 죽어도 좋고 안 죽어도 좋고. 그러나 죽어도 복음을 받고 죽는다면 여한이 없겠다는 본인의 뜻과 가족의 소원이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2개월 동안 요양을 하시다가 완치되어서 집으로 내려갔어요. 가족들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까지 가려면 산골에서 8km를 걸어서 내려가요. 대중버스를 5번이나 타야 됩니다. 집에 도착하려면.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당시에는 포도단식도 하지 않았습니다. 포도단식 하지 않을 때입니다. 무엇을 주었겠습니까? 현미밥, 채식을 제공했을 뿐입니다. 늘 균형진 영양소, 온전한 채식을 강의하고 권장하는 주로서는 특별한 치료 방법이 없이 천년계 속에서 신선한 공기와 물과 햇빛과 온전한 채식,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품 안에서 몸과 마음을 쉬게 하는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내 병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을 입버릇처럼 계속 외우고 다녔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2개월 후에 자기 소지품을 지고 이고 들고 8km를 걸어서 버스를 탈 때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따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노 따님에게 응했던 것입니다. 자, 어느 날 저희 집에 8명의 난치병 환자가 함께 단식을 했습니다. 예배 장소까지 가기도 힘들어서 엉금엉금 기기도 하고 겨우겨우 단식을 하니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배 중에 7명은 이적을 보았습니다. 필리핀에서 온 자매와 중국 조선족 자매와 아르헨티나에서 온 자매, 경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제주도에서 온 자매. 이 제주도에서 온 자매는 너무 심각해서 가산을 남편과 자식들에게 다 정리하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유방암이 폐암으로 전이가 되어서 말기암 환자가 됐습니다. 그날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7명 환자에게는 성령으로 임해서 치유의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 제주도에서 온 자매도 병이 치유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귤 농사를 지었다고 저희 집에 귤을 보내온 일이 있습니다. 중국 조선족 자매는 갑상선암 말기로 목소리도 나오지 않고 전화를 못 받던 자매가 목사님, 내 병이 나았어요. 왜 눈물이 자꾸 나오죠? 나도 모르겠는데요. 내 목소리가 터졌어요. 죽으려고 저희 집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 자매가. 그 자매가 치유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중국 심양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명은 기쁨이 충만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서울에서 온 한 자매는 치유의 이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치료하는 사람이 편견 가지면 안 되죠. 선입견 가지면 안 되죠. 불신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참된 치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참으로 믿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병은 건강 법칙을 범한 까닭으로 발생한다. 그러므로 병은 천년의 법칙을 범한 결과다. 음식물에 관한 건면 19페이지. 하나님께서는 건강 법칙에 부주의하고 무관심한 태도로 분명히 병을 자초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적적인 방법으로 일하지 않으실 것이다. 요즘 병 고치는 기적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건강 법칙에 대한 무관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기적을 보이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더 말씀을 줄이고 더 말씀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 21세기 건강혁신 당사서를 꼭 기억하시고 새해에는 더욱 건강의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칩니다. 아멘.